안녕하십니까. 횡단수학 남은기입니다. 중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아니, 졸업을 안 했으면 뭐 이제 보통 우리나라 문화는 선행을 해가지고 이제 막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막 그런데, 그죠? 중학교라는 어떤 사춘기라는 강을 또 건너오고 나면,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될 텐데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공부를 너무 해놓은 것이 없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인생이 좀 두렵죠. 고등학교 가서 이걸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예비 고일을 앞두고 있는 중학생들. 또는 고등학교 1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이야. 고등학교 가보니까 이게 또 상황이 틀리네. 개념의 깊이도 깊어지고, 그리고 말끝마다 내가 중학교 때 기초 없었던 그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중학교 수학의 기초 없었음을 뒤늦게 점점 알아가는 거지. 또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정말 공부를 잘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올라왔어도 90점 이상 항상 맞아요. 그 점수가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걸 느끼냐면, 개념이 부족해요. 당연하다 싶은 이 내용인데, 소인수. 인수가 약수와 같은 건가요? 고2인데,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겠지 했던 그런 걸 막 질문도 하고 그래요. 그런 학생들이 다시 한번 중학교를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다 보니까 기초의 그 중요성을 아니까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 거지. 하여튼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수요자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고등학교에까지 과정이 들어가 있는 이 횡단 수학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중학교 수학 과정에 있는 횡단 수학입니다. 중학교 횡단 수학에 있는 수학 과정이 요만큼입니다. 거기에 추가된 고등학교 횡단 수학의 그 추가된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이 집합이라는 단원하고, 여기 있는 그 각 단원마다 이렇게 있는 이런 단원하고, 그 다음 기본 도형은 고등학교 때는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만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뭘 배우냐면, 이 기본 도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방정식 단원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거든요. 시간도 좀 길죠. 아주 고등학교 수학의 어떤 중심축이다. 고1 수학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주 그 비중이 크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집합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개념 중심의 강의로 3시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문과를 지망할 학생이라면 이것은 이제 수능 범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쉽게 느꼈던 그 집합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가 이 집합에서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야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라는 단원에서 이 중학교까지 배운 내용에다가 1시간 정도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바로 복소수라는 단원입니다. 얼마 안 되죠. 1시간입니다. 개념 중심으로. 그런데 이 복소수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가 힘들어지냐면, 여기 있는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좀 힘듭니다. 수의 비중은 뭐예요? 중학교 1, 2, 3학년의 비중이 크네요. 선생님, 저는 중학교 거는 자신이 있어요. 한다면 선택적으로 복소수만 바르게 개념 정리를 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 복소수를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어디에 기초가 없냐면, 여기 있는 이 무리수에 대한 기초가 없음을 복소수를 배우다 보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복소수를 공부하기 전에
여기 있는 무리수 부분을 다시 한번 빠르게 하면 아마 이 전체가 11시간이기 때문에 무리수만 한다면 한 3시간 정도면 무리수 또는 4시간 정도 하면 이 무리수를 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빠르게 정리하고 복수수 넘어간다든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식 파트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식을 배우는 거죠. 역시나 고등학교 이 당식이라는 부분에는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뭐 나머지 정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기초가 없음을 깨닫냐면 중2 곱셈 공식, 중3 인수분해 공식이 기초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대체로 학생들이 여기 시간 얼마 안 되죠. 이거 한 3시간 정도면 고등학교 당식은 다 정리를 하는데 결론 문제를 풀 때 여기 3시간 분량의 내용을 몰라서 틀리느냐? 아이고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바로 중2, 중3 때 배웠던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필연적으로 빠르게 정리해야만이 여기에 대한 단원의 문제의 고득점을 얻어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잘 돼 있으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과 고차 방정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보니까 조금 있죠. 고등학교 방정식이죠. 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2차 방정식이 여기 2차 방정식보다 약간 뭐랄까 심화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정확히 자세히 보면 여기 배운 거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이 그때는 좀 쉬웠는데 여기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이때는 쉽게 느껴졌는데 1년 있다가 다 가보니까 여기서 다시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거기 기초 없었음을 이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2차 방정식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여기 있는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이 횡단 수학을 할 때에 8시간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2차 방정식만 빠르게 하면 아마 한 3시간, 4시간, 뭐 3시간 정도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일로 기초가 없다면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 수학이라는 연계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 연계성. 연계성이라는 그 단계를 밟아가면 수학은 쉬워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인데요. 뭐 2차 부등, 요 부등식 배우고 2차 부등식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2차 부등식도 이제 응용되고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이 잘 돼 있으면 이거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넘어갈 거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인데요. 함수가 역시나 이제 이 자리입니다. 자, 고등학교 때 함수를 배웁니다. 비슷한 내용에다가 좀 조금 추가되는 내용도 있고요. 이제 생소한 거, 뭐 역함수, 합성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생소한 뭐 합성함수 이런 걸 배울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 배우고 나면요, 요 개념 5시간이거든요. 해보십시오. 해보면 정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요,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와 2차 함수 때문에 고등학교의 함수가 어렵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횡단 수학에서 이 함수라는 강의를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연계성 때문에. 여기 있는 역함수를 몰라서 틀려요? 아니에요. 여기 1차 함수, 2차 함수를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푼다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함수끼리 해가지고 여기는 시간을 좀 내가지고 내가 기초가 없다면 이 17시간 2시간씩 하면 역시나 뭐 한 열흘 하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진짜 열정적으로 하면 이틀 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내 기초가 없다면 진짜 열정적으로 이틀 만에 끝내버리자. 2일 만에 끝내버리자 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하고 나서 여기 고등학교를 하는 것이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이 함수 파트에 대한 고득점을 얻는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경우의 수 확률을 배우는데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이게 어디로 넘어 경우의 수 확률 통계로 쭉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확률이 중요하다. 요거 공부하기 전에 여기 거를 좀 빠르게 한번 하고 요로 넘어가주면 경우의 수 확률이 쉬울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기본 도형을 배우지 않고요. 도형의 방정식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어떤 종합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차 함수와 여기 있는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는데요. 중2 때 배웠던 요 1차 함수와 거의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이니 뭐 도형의 이동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론은 여기가 요렇게 많이 연결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요렇게 많이 연결됩니다. 방정식이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잘 하려면 원래 여기 있는 1차 함수하고 여기 있는 함수가 잘 연결돼주면 이 도형의 방정식도 쉬울 거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해나갈 미분이라든지 적분에 있어서의 그 또 수능 기출 나오는 거에 그 수능 문제가 한 문제가 있으면 그죠? 한 문제 개념이 4개, 5개 섞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보조 개념으로 한두 개에서 꼭 섞이는 것이 바로 이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시간도 다 적어놨죠, 그죠?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를 본인이 좀 알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딱 짚어가지고 요거 몇 시간, 요거 몇 시간 이렇게 공부를 계획을 짜가지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면 빠른 시간 안에 기초를 잡고 이런 그 학기 중에도 도저히 내가 기초가 안 된다 했을 경우는 이틀 아니면 하루에 1시간 뭐 시간을 딱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의 그 환경에 맞게끔 계획을 짜서 효과적으로 한다면 빠른 시간에 기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강의를 주로 이제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3을 올라가기 전에 수능에 임박해 있는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들어야 되는 강의가 이쪽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수능이라는 거에 있어서 고득점 3등급 이상을 맞으려면 여기 있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이상의 어떤 점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저는 뭐 3등급만 맞아도 좋아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 또한 그 수능이라는 그 시험을 보기 위한 기초 작업이 필요한데 기초 작업이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여기 있는 식 파트라든지 여기 있는 이 함수 파트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 필연적으로 필요한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초를 꼭 잡아주시면 그 수능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뭐 고1이다 고2다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서도 제가 제자들을 보면 틀려오는 문제가요. 예를 들어서 수열을 배운다 그러면 수열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수열 이전에 있는 뭐 수열과 이 도형의 방정식이 섞여 있는 거죠. 이게 수열,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의 방정식. 결론은 등차, 등비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도형의 방정식을 몰라서 이게 틀려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선수 개념보다 그 선수 개념이라는 것은 선행이라는 거에 완전 반대 개념인데 그 앞단계의 개념을 수시로 계속 공부를 해줘야만이 자기가 수학의 고수에 이를 수가 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행당 선생님이 개념을 듣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은 공부를 본인이 정말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겸손하게 반복하고 반복해가지고 여기 있는 선생님 같이 똑같이 앵무새 같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거 쉽지 않죠. 쉽진 않지만 그렇게 선생님 같이 막 설명해 보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개념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개념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문제풀이는 쉬워진다. 푸는 시간이 짧아진다. 틀리는 개수가 줄어든다. 수학은 재미있어질 수밖에 없고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